자, 이번 강좌는 이제 용도지구에 대한 거죠.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주게 나온 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럼 용도지구도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걸 갖다 보면 10가지가 26가지 되죠. 그럼 지정하면 역시 행위제한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행위제한에 대한 근거를 또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용도지구라는 것도 역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이나 변경하면 역시 뭐라도 도시군 관리 정하는 거죠. 원칙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가지가 26가지가 된다 하는 걸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 그 여기에 따라서 역시 이렇게 지정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외는 뭐로 정하느냐.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에서 그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다는 얘기죠. 가미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조례로서 추가 세분하거나 아니면 세분하거나 이 외의 것을 갖다가 신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을 갖다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보면 자, 우선 경관지구가 있죠. 경관지구. 우리가 편하게 외웁시다. 이런 건 비교할 때 딱딱딱 근거해서 가면 돼. 이거 아주 뭐 여러 개 시간 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하면 우리가 경찰관을 줄여서 경찰관이 나한테 왜 필요할까?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자수시 경관 그러면 돼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자연경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제동 같은 데 보면요. 뭐가 있어요? 북한산 같은 게 있잖아요. 인왕산이 있잖아요. 인왕산. 그럼 인왕산 자르고 뚝뚝 자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자, 수변경관. 우리가 한강 수계가 있죠. 주유 수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걸 조심해야 돼요.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는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 주거지역에서 도시의 경관 이걸 갖다가 가져가서 하는 건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시 경관이고 그다음 이제 미관지구는요. 미관지구는 중역은 일하지 않고 매너시키잖아요. 그래서 중역이 일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중심지 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아까는 이거 시가지 경관지구인데 자, 여기면 자,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곳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중심상업적이 초과지 진다 그랬어요? 못 진다 그랬어요? 못 진다 그랬죠. 중심지 미관지구 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역사 문화 미관지구하고 조심할 게 역사 문화 환경 보전지구랑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역사 문화 미관지구랑 역사 문화 환경 보전지구랑 구별이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죠. 쩐이랑 쩐 하면 우리끼리 공부할 때 지역. 지역이다. 자, 이거 외 거는 일반면.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요. 얘는 조례로다가 다시 또 뭐 할 수 있으면 추가 세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 두 가지는. 자. 그래서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있구나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방제지구가 있겠죠. 방제지구. 자, 그래서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풍수의 산사태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게 나온 자는 경상도 말로 자시보라래. 자세보라. 자시보라. 풍수의 산사태. 그래서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방제지구 있어요. 자연방제지구는 여러분들 토지 이용도 낮은 하천변, 해안변에다 건물 짓는 걸 규제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다 그런데 시가지 경관지구는요. 자, 인구나 건축물이 밀집돼 있죠. 그럼 그 시설 갖다가 뭐 해야 돼요?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방을 위해서 가져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다고 했으면 이제 고도지구가 있겠죠. 고도지구는 최저고도가 있고 최고고도가 있어요. 최저는 미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돼서는 한다? 미달돼서는 안 된다. 그럼 최고는 이걸 갖다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시군 관리라고 미달하면 건축할 수 없다, 초과하면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도시관리기구. 이미 정해졌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외우면 되겠죠. 자, 이게 있고. 다음에 이제 뭐냐, 보존지구가 있죠. 제가 무식한데 유식한 척 할게요. 자, 뭐라 했어요, 제가? 어디다 액센트 줘서? 쫀! 지역, 에어리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존지구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우리는 환생 중이면 보존해야 되겠다. 환생 중인 지역.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이 놈입니다. 환중. 그 요거는 뭘 갖다 했냐? 앞서 배웠던 요거랑 구별해 줘야 되겠죠. 역사, 문화, 미관지구랑. 문화재, 문화적 전통 가치가 큰, 자, 문화재적 가치 큰 건축물 중시하는 거, 이거는요, 건축물. 그러나 이거는 지역 중심이고. 알겠죠? 지역. 그래서, 문화재, 전통, 사찰, 이렇게 있는 시설이나 지역 중심 있는 걸 보존지구라 해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그 다음, 생태계 보존, 야생동식물 서식처고.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자, 이건 어디를 가냐면 전방부대 같은, 국방, 보안상 중요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설보호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설 보호하겠다는데 이 시설 보호하는 이 자체는요. 이 자체는 우리가 중요하다 되겠죠. 왜 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시설 자체를 보호하자 그랬죠. 자, 이거는 결국 기능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 여기는 항공공학, 항만시설, 공항시설. 자, 여기는 공용시설. 요랑 요를 구별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학교시설. 학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칠학지구가 있죠. 칠학지구는 칠학을 정비하고 유일하게 종속관계에 있어요. 종속관계. 칠학을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칠학이 있겠고 집단칠학 있죠. 이 집단칠학은 어디서 했대?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진다 했죠.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집단칠학지구는 그린벨트 내에 있구나.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셨죠?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 얘와 얘는 다 사업과 관련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원래 크게 세 가지 기점이 되지만 5가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과 물류 이런 유통을 담당하는 우리가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2개 이상을 합치면 걔를 갖다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 거예요. 복합개발. 2개 이상 같은 복합. 그러면 여기 복합이고 그럼 여기 있는 이거에 있는 거지만 자 여기 외의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특정개발이라는 거예요. 특정. 외의 것이 나타난다. 특정개발지구.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지구단위 계획과 가장 관련이 가장 깊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이 가장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다 보시면 5가지가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죠. 개발진흥지구가 몇 가지? 5가지 사업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뭐냐?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겠죠. 이거는 청소년 보호라든가 주거환경을 보호해서 유해시설 등장시키지 말라. 우리가 가장 간접적으로 했는데 정화구역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 잔악계나 오직 불조심은 방화지구가 있어요. 자, 방화지구. 이거는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정 용도는 조례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조례 가지고 얘는 세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미는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외의 것을 갖다 가져가는 것도 정확히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하면 기출문제를 갖다 풀면 되겠네요. 자, 법령상 세분되는 용도 지구 이점으로 틀린 것. 시가지 경고. 주거지의 양호한 주거환경, 즉 우리가 봤을 때 환경 조성, 시가지 도시경관 형성. 맞죠? 2번 중심지 미관지 뭐예요?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 관리. 맞죠? 나 역사 문화 미관 지구네요. 역사 문화 미관 지구네. 관. 그렇죠?
뭐 건축물 중심이죠. 그럼 여기는 뭐랬어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 보존과 큰 시설지역 쫀이네, 쫀. 보존지구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틀렸네요. 주거개발 주거기능이죠. 복합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들 것에 대해서 자, 주거기능, 공업, 유통물류, 그렇죠? 관광휴양 이들 기능 중에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가져가면 그걸 갖다가 복합개발기능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례로서 신설하고 조례로서 추가 세분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미는 특별하다. 네, 신설은 우리가 왔을 때 여러 가지가 예가 있지만 그 자체를 볼 거 없고 효율성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우 행위 제한을 완화를 위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방제지구가 의무화되어 있죠. 방제지구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시, 자연방제, 시가지방제. 그게 재해저감 대책을 하는 얘기죠. 그럼 방제지구가 되는 데는 어디냐? 연안 침식관리구역이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있는 육지 쪽에 있는 바다와 접하에 있는 연안 침식, 해일. 우리가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자, 슈퍼문 하다 보면 해일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죠. 자, 끌어보시죠. 바닷물이 올라올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뭐냐? 풍세 산사태에서 최근 2년간, 아니, 10년 내 2회 이상 동일한 인명피해 사고. 그러니까, 되게 같은 유형의 인명피해가 있다. 또 앞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바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저감 대책을 수립하죠. 그러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120 이렇게 완화시켜준다고 배웠죠.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 지정에 따라서 역시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적이기 때문에 자, 각 지역 조례에 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별 규정이 있잖아요. 개별 규정에 따르고 개별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제일 먼저 짝 찍기 잘해야 돼. 짝 잘못 좀 평생 후회한다. 제가 맨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니까 모르다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왜? 용도 지역이 대통령이 정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행위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게 있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자, 용도 지구별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제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 즉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하고 나서는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다 더 강화시켜놨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구체적 제한은 자, 여기 구체적 제한 중에서 보면 자, 뭐가 있냐면 근거가 있겠지만 구체적 제한은 조례에서 개별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없다. 여기는 건축할 수 없는 게 더 원칙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주게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관지구는 뭐랬냐? 가서 여기 규정이 없죠. 그럼 뭐랬어요? 조례로 정하는 건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별 규정이 뭐냐? 이걸 따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근거해서 본다면 개별 규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체크라고 돼 있죠. 그래서 86페이지에 보면 핵심 체크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보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그럼 중간쯤에 뭐가 있다 볼 수 있으면 취락지구를 한번 봅시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취락은 대통령령, 즉 국토의 계획 및 일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니까 자연취락은 4층 이하 건물, 자 4층 이하 따로 할 수 있으면 단독주택, 1종 근생, 그 다음 2종 근생 중에서 특히 이제 뭐라고 보시면 안마실수 같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단란주택 같은 등장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운동시설 있고 창고는 농업용, 수산업용,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적인 창고. 그 다음 동식물 관련 시설, 국방, 군사, 교정 군사 시설 있고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정리해 줍니다. 그럼 여기는 4층 이하니까 아파트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례로도 못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집단 취락지는 어디에 되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그래서 개떡 같은 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기출 체크를 한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하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그래놨습니다. 그럼 단독주택 등장할 수 있죠. 노련장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고, 축산업용 창고 등장할 수 있죠. 방송국 등장할 수 있죠. 근세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국 분명히 등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시설도 등장할 수 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다음 정신병원, 격리병원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격리병원은 제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병원, 의료시설은 등장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그중에 무슨 병원 등장할 수 없냐면 격리병원 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런 건 등장할 수 있더라도 격리병원이 취락지 등장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마약질 요소 같은 거 아닙니까? 정신병원. 자, 이런 거. 그다음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적극적으로 뭐에 의한 사업에 의한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우리가 봤을 때 전에는 조례를 하고 수립됐다면 거기에 있는 거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한달지라도 기반시설 오염 방지 등 계획에 따라서 요건을 갖춘 경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획관리지역인 요건, 또 자연녹지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은 이러한 요건을 갖출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용도는 이름에 청소년 유해시설은 등장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한다? 도시군계획 조례. 그러니까 개별 규정 알면 자, 여기 보세요. 고도지구는 이미 도시군관리 정해졌죠. 최저와 최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항공법에 의해서 공항시설 보호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공법을 먼저 적용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적용받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적용받는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가서 보면 취락지구인데 얘는 분명히 시험 볼 때 딱 나눠야 되겠죠. 무슨 취락과 무슨 취락 나눠야 돼요.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으로 나눠놔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이 중에서 자연취락이다. 그러면 이 자연취락의 경우는 어디에 뜬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에 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집단취락은 그냥 우리 개발 제한구역법 이렇게 준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 이런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있겠죠. 그럼 얘는 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있죠. 여기에 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될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쯤 하면 한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기출체크. 국토의 계획 법령상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건축은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은요 용도 지역 지구에서 만들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뭐였어요? 여기 없죠. 도시군계획 조례를 정해야 되겠죠. 이게 틀렸습니다. 취락지구, 개떡 같은데 집단취락 개떡 같은 거 맞네요.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맞는 소리 아닙니까?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로 정해졌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됐어요? 가서 니은 디귿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자연취락은 뭐라 했어요? 여기 자연취락은 대통령 전화인데 4층 이하를 진다 했죠. 4층 이하, 4층 이하. 5층에 틀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 행위제한을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행위제한인데 이 행위제한에 특례가 있다는 얘기죠. 특례가 바로 뭐냐?
고경미. 제가 좋아하는 경미는 경미인데 고경미입니다. 한 번도 저를 사귄 적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요. 고경미. 그러면 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란 건 무슨 뜻이야?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증축하거나 대순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증축하려고 해도 여기가 최저 구간이에요. 최고고도지구다. 올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완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고. 그다음에 취락증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취락증 중에 일반적인 지정 목적 범위는 뭐로 정하느냐? 행위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용도 뭘 갖다 하면 지구까지를 마쳤어요. 그럼 이제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용도 지역과 지구 관계를 보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관계를 보면 얘는 얘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보완.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자, 지금 여기는 이거와 달리, 자,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 얘는 1차라고 한다면, 얘를 1차 규정한다면 얘는 2차 규정이고 얘는 3차입니다. 국지적으로 지정해줘요. 규제가 목적이야. 통합조정관리. 통합조정관리.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왜 여기가 통합조정관리하는 거냐? 적극적 규제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통적 입장에서 본다면 수도 개시 이게 돼요. 4개 플러스 1개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다음 하나가 최근에 생긴 것으로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규제를 뭐한다? 최소화시킨다. 이겁니다. 왜? 정비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에 거점을 마련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도구역이라는 건 앞에 어두는 다 똑같습니다. 그걸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건축,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라서 시가지의 무지성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으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로 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다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로 다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싹 다가 도시군 관리로 정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은 여기는 독자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서 얘는 규제되는데 독자적 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제한도 각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 제한도.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린벨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린벨트라는 것. 자, 그린벨트가 왜 형성되는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특히 개발한다는 얘기죠. 도시 입구로 개발입니다. 그 개발은 자꾸 거점이 돼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 무질서한 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역 벨트를 묶는 거예요. 벨트. 이게 그린벨트. 그래서 그린벨트예요. 이게 본래의 개발 제한구의 본래 취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 대한민국은 특히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주윤시를 침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보안상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상이라는 건 국방부 장관이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국방부 장관 요청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안상 개발을 다 뭐자? 개발을 다 제한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스포일 현상이죠. 되게 무질서 확산 방지. 또 보안상 개발을 제한한 걸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죠.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여기는 행위 제한은 별도의 법을 적용합니다. 개떡 같은 법이라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관 특별조치법. 다른 말 쓰면 개발 제한 구역법 이렇게 한다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죠. 그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미 도시지역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임야가 있다. 안과 밖이 있다. 그 이 중에서도 여기 식생이 아주 양호한 산지가 있다. 그럼 식생이 한 산지는 여기에 도시역에서 도시민이 이것까지 없으면 이걸 없애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이걸 없앤다면 결국 도시민의 휴식공간, 쾌적한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없앤다.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이걸 갖다 없애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공간을 정하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하고 여기 따로 법이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원녹지법 해도 상관없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공원녹지법에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시가화. 그러면 시가화 계획된 도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 계획된 도시가 되는 걸 갖다가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질서 확산 이게 문제죠. 무질서 확산 이걸 방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조정이라는 것은 이 자체를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 타임 조닝 유보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유보시킬 거냐 보면 5년에서 20년까지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경과됐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경과됐으면 다음날 실효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경과된 다음날 실효.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갖다 고시합니다. 그 왜 여기 보면 5년에서 왜 이렇게 하자느냐? 이것은 인구의 유입, 산업발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다만 이 지정하는 것은요. 이 지정은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국토장관 거였어요. 근데 시도지사로 이양시켜줬잖아요. 그러나 시도지사 이양됐더라도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 연관된 거는 이건 누가 한다?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국토장관이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행위제한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제가 앞에 거는 따로 왜 안 썼냐? 따로 법이 있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근데 여기는 행위제한 자체가 이 법에 적용받다. 이 법. 그 중에 얘걸 적용받다. 대통령령을 적용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통령령을 적용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적용받는데 이 법을 갖다 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하고 비도시군 계획 사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 공적 사업이고 바로 얘는 여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장이 없다면 금지를 갖다가 풀어준 걸 허가라 해죠. 허가. 밑에 허가. 자, 위에 거는 원칙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하면 할 수 있어요. 위에 거는요. 도시군 사업은. 그래서 국방상, 보안상 필요하다. 그러면 주무장관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장관이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 그런데 비해서 비도시공객 사업은 허가받아요. 누구한테?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우리끼리 공부할 때 99%가 허가구나. 그런 거 아시면 돼.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 이법적으로 하니까 뭐냐? 3년 3천만 원. 시가 다르면 3년 3천 원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도시공객 사업과 비도시공객 사업을 나왔고 비도시공객 사업은 여기에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허가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 임업, 생산 관련된 것. 마을의 공동시설. 알겠죠? 너 뭐 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게 있겠죠? 자, 특히 농사 관련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서부터 퇴비사, 잠실, 알겠죠? 또 창고, 관련 건물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지역에다가 뭐라면 경작을 위한 이거 나와도 안 돼. 허가를 받아야 돼. 다른 데는 경작자 나오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냥 한다. 그러면 이걸 허가할 때는 분명히 도시공사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의견 청취한 다음에 하는 거고. 허가 받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일시사용이 다 의지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걸 갖다 위반했다. 그럼 앞에서 그랬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고. 아니면 거기 안 써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잖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플러스 인접 토지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기 행위자는 따로 법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을 따로따로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쯤 하면 기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용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 제한구역. 자, 앞서 얘기했죠. 용도 지역과 달리 용도 구역. 자, 이거 봅시다. 용도 구역은 다 뭐로 정한다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구 정한다 그랬죠? 싹 다. 도시군 관리구 정한다.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시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 뭐죠? 도시군 관리구 정해야 되겠죠. 시도자는 도시자연공원 해제 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터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어요. 캔입니다. 할 수 있다. 만내역에. 자, 다음 시도자 수산자원부는 누가 하는 거죠? 위임전이 없는 한 누가 하는 거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 해수장관 편하게.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조정구역 변경 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원래는 누구한테 넘겨줬죠? 시도사.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누가 했어요? 국토사 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가 틀렸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문제는 뭐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출제된다고 머릿속에 연상을 해주고 반드시 합리적으로 공부해 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키반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키 찾기. 자, 뭐가 됐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됩니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은 뭐라 하느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이건요. 행위 제한 자체로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장관이 지정하죠. 뭘 하느냐? 다 지정한 절차는 자 모르죠. 도시군관리계로 국토장관이 결정하는 원칙이죠. 그러면 이때 요 내용 중에 이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변경은 누구한테 줄 수 있냐? 변경 자체는 시도지사한테 줄 수도 있어요.
경미한 경우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렇죠? 뭐가 있는가 봐줘야 되겠죠. 지정할 때 이 구역의 대상 지역 5가지를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상 지역 5가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대상 지역 5가지는 반드시 올해 출제될 것이고, 그럼 이 지정을 할 때 거기에 보면 행위 제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완화가 있겠죠. 완화. 그 다음 지정하면 의제되는 것이 있겠죠. 그래, 요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대상 지역과. 그럼 설치 기준 뭐든 다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 도시군 관리 정한다. 기준도 국토장관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대상 지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5가지 꼭 보면. 자, 여러분 교재 있습니다. 얘는 왜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지역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도시의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을 갖다 연상할 때 자, 어떠냐면 포항의 해도 수변 구역이 있습니다. 해도 수변 구역. 또 하나는 인천역과 거기에 차이나타운. 이 2가지를 꼭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연상하라는 얘기는 이 대상지역을 잘 떠올지 못할 경우 문제되는 거죠. 그럼 대개 보면 이런 데가 기존에 옛날에 도시역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번화가 누렸더니 한참 번성했던데요. 자, 여기는 포항의 해도 수변은 죽도시장 일대. 자, 여기가 내항입니다. 내항. 여기가 죽도시장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로가 있죠. 해안도로. 그럼 이 지역의 상권과 더불어서 주택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쪽에 얼마 떨어지는 곳에 이안 신도시가 있어. 응? 택지가, 이안 택지. 그러면 여기가 노후화되잖아요. 정비해야 될 거 아니야. 정비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비에 거점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해도 수변구역 중심으로만 해주면 나머지가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계미를 법률에서 기존에 있던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그 다음 두 번째는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 서초동, 서초, 터미널 중심을 머릿속에 연상하면 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연결하다, 끊어진다, 연결하다, 결절지. 반경 500m 이내. 제가 반경 500m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반경 500m 이내에 가져간단 말이야. 그럼 반경 500m 이내라는 건 기점에서 500m, 이거 전체가 1km란 얘기죠. 왜? 500. 1000m면 1km 아닙니까? 기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곳에서 대중교통 결절지가 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인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십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경제 기반, 즉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지역을 갖다 가자는 거죠. 도시경제 기반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종합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목적, 토지 이용사항,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또 나가서 경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의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정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 입지 규제 최소 계획을 적용할 때 바로 나름대로의 특례 규정을 정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걸 갖다가 변경할 경우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변경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그럼 면적을 몇 퍼센트? 10% 범위. 건폐율 용적률 20% 범위. 특이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잘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가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의 경우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완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완화되면 그 완화된 것에 의한 건축 완화되면 땅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 상승분에 그 각각의 전을 갖다 해서 보면 가액 차액을 갔을 때 너무 초과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입지 최소구역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해서 회신해달라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며칠? 근무일수 기준 10일 내에 돼 있다. 볼 수 있어요. 세부적 사항은 다음으로 정한다. 국토교통장에 정하도록 돼 있다. 그 여기서는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장 및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부대시설, 간선시설 같은 거, 주차장법의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미술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그래서 복장 및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환경으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라든가 문화재위원회 공동으로 심의 개최할 수 있고 그걸 갖다 완화시켰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특별건축구역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입지의 최소계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지된다 하는 걸 잘 하셔야 한다. 의제, 본다 이겁니다.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그 밖의 행위 전의 특례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